공부 계획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시간을 갖고 공부를 세운다는 거는 뭐 하는 네. 거냐면 쉬는 시간을 위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분량을 갖고 공부를 세우면 내가 이만큼 하고 쉬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공부를 위해 쉬는 게 돼요. 혹시 이것까지 같은 생각이? 그래서 책을 여러 권 보는 게 가장 최악의 공부 중에 하나죠. 여러 개의 책을 보더라도 한 권으로 반드시 합쳐줘야 돼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항상 하는 말이 단거나. 아, 단권화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색깔로 단권화를 해요. 검은색 줄이 나오면 이게 문제다라고. 안녕하세요. 김작가TV 작가의 책 코너입니다. 오늘 이 책은 바로 나는 무조건 합격하면 공부만 한다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두 개의 책이 있어요. 네. 교과서와 문제집이겠죠. 네. 근데 이 책을 보니까 네. 문제집이 훨씬 중요하다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어떤 뭐 수석이 되고 싶다 이런 경우는 다르겠죠. 그런 경우 모두 제가 일반적인 그쵸. 부분에서 문제집이 중요한 이유는 아웃풋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도 이거를 상대방한테 득점으로 연결 안 되면 안 돼요. OMR을 잘 찍어야 되고 글을 잘 써야 되는데 구술도 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문제를 많이 다루어 봐야 되고 네.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을 취득하는지 선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네. 그리고 내가 시험에 필요한 지식이 어떤 형태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네. 문제집을 교과서처럼 보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문제집 해설이 바로 교과서의 일부예요. 근데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해설을 여러 번 보면은 자연스럽게 교과서 중에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네. 처음에 딱 공부를 시작할 때 네. 항상 서치를 하잖아요. 어떤 책을 봐야 되는 건가요? 자, 그래서 거꾸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리니지 하신다 그랬으니까 네. 오늘 레이드를 나가요. 네. 그러면은 어떤 장비를 끼고 나가실 거예요? 그냥 표준적인 답변을 하자면 좋은 장비. 좋은 장비. 맞아요. 좋은 좋고 장비. 비싼 장비는 비싼 장비. 어디든 통하니까. 통하니까 맞아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지역에 맞는, 예를 들면 언데드라면 네, 그 맞아요. 은으로 만들죠. 특성에 맞는. 그래야지 얘네들 빨리 죽거든. 맞아요, 네. 그래서 아니 그런 것들이 이제 정형화돼 있잖아요. 네. 책을 고를 때도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특화돼 있다. 그리고 좋다. 비싸다. 이런 것들이 비싸다는 건 가치가 높다는 거잖아요. 비싼 네. 장비라는 게임에 있어서. 근데 공부에 있어서도 가치가 높은 장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합격한 사람들이 봤던 책. 추천하는 그게 책. 가장 중요하죠. 그 책의 바운더리 안에서 네.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책이라는 건 내 무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아, 왠지 장비랑 청년언어도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무기를 찾아야 돼요. 직접 서점 가서 그 많은 합격 수기들을 보고 일단 후보군을 쭉 고르고 나는 주황색 책은 죽어도 보기 싫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지만 뭐 나 파란색 책이 좋아 그럼 그 책 사시면 되고 야. 우리 두 개를 조화를 잘 시켜야 되는 게 아무도 안 보는데 난 이 책이 좋아. 그거는 근거가 없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언데드랑 싸우는데 막 이상한 이상한 거 들고 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합격자들이 봤던 것 중에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야. 합격 수기를 아까 한 40편 정도 봤다고 하셨잖아요. 40편에서 7과목이 있으면 네. 거기에 맞춰서 다 1, 2, 3순위씩 다 정리해서 네, 맞아요. 서점 가서 네. 그 세 권씩만 보는 거예요. 네, 다 봐요. 보고 자기가 좀 괜찮은 거가 없으면 네. 1순위 거 사고 네. 아니면 좀 괜찮은 게 있으면 2순위, 3순위 거 사도 맞습니다. 어쨌든 검증된 거니까. 검증된 거니까. 그런 마음이 편하죠. 그런 식으로 선정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딱 한 권만 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책을 선택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근데 그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나랑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책이어도. 근데 참 그게 애매한 게 어느 정도 공부를 해보지 않는 이상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기가 어렵죠. 모르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책임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책이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 왜냐하면 내 지식에 따라서 이 책이 갖고 있는 지식이 돌출된 부분도 있고 들어간 부분도 있어요. 그걸 평평하게 만들어준 책임감이 더 중요한 거지. 내 책 자체가 평평한 책을 선택하는 건 불가능해요. 이 책을 나한테 맞게 만들려는 책임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야, 수능 만점자 저한테 했던 얘기 생각나요. 가장 최악의 공부가 네. 저 책이 되게 유명하대. 아, 맞아요. 그러다가 저 책 보고 저 책이 또 유명하다 이렇게 네, 보다 보면 네. 자기 공부가 너무 많이 흔들린다고 하더라고. 내가 하드드라이브 하나에서 지식을 뽑아서 써야지 머리를. 네. 이거 책을 많이 보면 하드드라이브가 여러 개 생기는 거거든요. 네. 시험장은 문제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지식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똑같은 경험이 있으시면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네. 하드드라이브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식이 늦게 나와요. 찾아야 되니까. 다 눌러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을 여러 권 보는 게 가장 최악의 공부 중에 하나죠. 여러 개의 책을 보더라도 한 권으로 반드시 합쳐줘야 돼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항상 하는 말이 단거나. 아, 단권화라는 얘기를 하죠. 웬만한 책들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에서는 다른 책들이 가진 내용도 다 있어요. 요즘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물리적인 단권화가 아니라 뭘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네. 사고를 단권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책을 교과서랑 문제 두 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교과서에 해당 부분을 읽으면 문제가 떠오르는 게 단권화예요. 사고의 단권화. 아, 이런 유형이었지. 내가 처음에 문제집을 안 보고 책을 읽으면 네. 유형을 모른 채로 평면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집을 보고 나서 다시 책을 봤을 때는 아,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그럼 안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나올 만한 부분들을 보면 내가 짐작이 되거든요. 네. 이런 게 머릿속으로 아웃풋이 계속 연습이 되는 거예요. 출력 공부가 되는 건데 이런 입력과 출력 과정을 종국적으로 합치는 게 단권화예요. 요새. 옛날에는 입력이 쭉 여러 개 있으면 그 입력할 책들을 합치는 게 물리적인 단권화였으면 요즘은 출력 과정까지 한 번에 다 보는 게 단권화가 아닌가. 네. 실제로 그러면 변호사님이 단권화를 좀 어떻게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색깔을 많이 썼어요.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네. 제가 이제 학교에서 도서관에서도 공부를 했는데 네. 같이 고시 공부하던 친구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막 이제 떨어져서 왔는데 하필이면 그 친구 여자친구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밥을 먹고 이제 중간에 커피를 마시잖아요. 그때 네. 한번 모인 거예요, 친구들끼리. 근데 그 친구 여자친구가 박장대소를 하면서 야, 자기 남자친구한테 오빠 오늘 내가 도서관에서 정말 재밌는 사람을 봤어. 그러면서 책은 법학 책을 보는데 네. 형광펜 6개, 난 볼펜 7개를 쓰더라. 무슨 미술하는 줄 알았었는데 그게 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색깔로 단권화를 다 해요. 색으로. 결국에 모든 문제라는 거는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문제집에 나오는 질문이 책에서 나오면은 그거를 검은색으로 저는 줄을 치거든요. 검은색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저랑. 검은색 줄이 나오면 이게 문제다라고. 이제 만약에 밑에 내용 안 읽었는데 답이 떠오르면 공부가 잘 된 거죠. 점검이. 근데 안 떠오르면 공부 안 된 거거든요. 네. 그럼 거기다 표시를 해요. 나중에 공부를 더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색상을 이용해서 저는 단권화를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포스트잇. 그러니까 그냥 막 다 쓰는 분들 있죠. 오답노트 만들고.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공부법 중 하나 오답노트를 만드는 건데 네. 왜냐면 하드 드라이브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식이. 못 찾거든요. 네. 근데 그다음에 나중에 단권화를 하다 보면 내가 실력이 없어서 마치 내 책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볼펜으로 바로 쓰면 띄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스트잇과 형광펜, 그다음에 볼펜 이런 거를 이용해서 단권화하는 게 가장 좋죠. 제 책은 되게 깨끗하거든요. 사실 일본의 이제 공부법 책에도 그 말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책을 보면 공부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한 번에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책의 줄이 정말 많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줄이거나 아니면은 책의 줄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정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저는 자신 있게 공부를 못할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책 정리가 진짜 중요해요. 이 책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본다는 거는 똑같은 프로세스를 계속 반복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처음에 내가 이 책을 보고 이해를 해서 다음에는 이 부분을 보면 전체가 떠오르겠구나 하는 거 표시를 해둬야만 다음에 왔을 때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반복하는 속도가 늘고 지식이 머리에 안착하는데 책 정리를 안 한 사람은 계속 볼 때마다 그 프로세스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배워. 계속 지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책 정리가 정말 중요해요. 공부 계획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시간을 가지고 공부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있고 분량을 갖고 세우는 분도 있는데 시간을 갖고 공부를 세운다는 거는 뭐 하는 네. 거냐면 쉬는 시간을 위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분량을 갖고 공부를 세우면 내가 이만큼 하고 쉬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공부를 위해 쉬는 게 돼요. 이게 시간을 갖고 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특히 이게 시작하자마자 타임테이블 그리는 분들 있죠. 오늘 몇 시까지 몇 공부한다? 절대 공부 못해요. 그렇게 하면. 왜냐면 사람이 공부라는 거는 생존에 반하는 행동이거든요. 아 공부했는데 내가 막 허리가 좋아서 이런 거 없잖아요. 막 눈이 좋아서 없잖아요. 너무 하기 싫지. 눈도 나빠지고 허리도 안 좋아지고 점점 인간관계도 박살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본능적으로 하기 싫은 건데 그러면 사람은 좀 쉬고 싶어지거든요. 생존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만약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를 하면 국어 2시간 이렇게 하면은 1시간도 안 지났는데 시계를 계속 보게 돼요. 그거는 쉬기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시간도 겁나 안 가. 겁나 안 가요. 근데 2시간 지났나 보면 15분 지나고 15분 지났어. 아마. 그리고 막 또 스톱워치 쓰고 이러면은 진짜 피폐해지죠 인생이. 대략적인 분량을 정해놓고 그거를 못하면 일어나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 이게 있어요. 그렇게 공부 계획을 세워야 네. 공부 시간도 조금 더 늘어나고 관리가 된다. 저는 어떻게 이것까지 같은 생각이. 저는 이제 분량계획법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게 되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갖고 공부하는 거는 네. 주객이 이제 전도가 되는 거죠. 근데 또 공부 계획을 짜는 트랙이 한계가 아니셨다고. 공부 투트랙을 짜야 되죠. 왜냐하면 컨디션이라는 게 내가 항상 좋을 수는 없거든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이 plan for the best, 네. 그다음에 prepare for the worst 네. 라는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들 공부 계획을 짤 때가 어떤 기분이 최고조에 달해있을 때 보통 짜요. 베스트 컨디션. 베스트 컨디션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몇 시간 만에 뭘 끝내고 며칠 만에 뭘 끝내고 짜는데 실제 실행에 언급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멘탈이 부서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최고의 컨디션에서 할 수 있는 공부량과 제일 최악의 컨디션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을 2개를 짜서 플랜 A랑 B를 2개로 나눠서 짰어요. 그래서 A를 목표로 하지만 그래도 B까지는 내가 여유를 두겠다. 심리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놓고 공부를 하는 거죠. 이런 식의 계획이 투 트랙으로 운용이 안 되면은 한 번이라도 삐끗하는 순간 멘탈이 박살이 나요. 그래서 아까 플랜 B를 세워둔 거는 이게 네. 마지노선인 거죠. 책임감.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는 한다라는 게 있어야 그럼 마지노선 항상 잘 채우셨어요? 저는 거의 플랜 A를 거의 다 달성했습니다. 16시간 공부, 3시간 수면. 야. 그게 제가 하루 빼고 다 했어요. 하루 빼고.